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시장 돈 흐름에 대해서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재료는 미중 무역협상입니다. 자,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진절머리가 나죠.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 하기 때문에 오늘은 미중무역협상이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별히 그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우리 시장에 있는 각 개별 업종들 추세가 어떤지 수급 분석을 통해서 쭉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플랜 A에서 시장 수급을 종합해서 분석한 것을 쭉 살펴보면은 일단 비중 확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일단 분석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단기 추세 하락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면은 개별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각 개별 종목 그렇다면은 꼭 저 프로그램 매매 있죠. 금융 투자나 연기금 쪽의 매매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보험이나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이런 쪽 또 그리고 외국인들이 파는 것 같지만 다 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중소형주를 접근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싶고요. 또 가능하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좀 쉬는 것이 좋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사서 내일 팔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단기 투자지 단기도 아니죠. 거의 단타나 스윙 정도 수준이지.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투자가 일상이다 생각하고 그냥 싸게 매수하는 게 좋구나 이런 관점으로 여유되는 대로 조금씩 또 보유 종목 중에서 그동안 많이 하락한 종목들 있다면 수급 보고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 중에서 조금 특이한 업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철강 금속 업종입니다. 이 철강 금속 업종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동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상호 관세를 높이고 또 그 과정에 우리 철강 같은 경우도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또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철강, 알루미늄,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또 여차하면은 또 우리나라도 관세 부과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경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각국은 지금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돈을 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경기 부양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약발이 가장 잘 먹는다는 쪽이 바로 건설입니다. 건설을 갖다가 하게 되면 당연히 철강 수요는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정리되는 수순으로 접어들면 자연스레 그간 올렸던 관세를 낮추는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철강 업종은 점점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단기적으로도 각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철강 수요가 늘어나고 철강 업황도 개선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하다. 이렇게 진단된다 하겠습니다. 자,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지금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도 다 판 건 아니죠.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이거는 큰 의미가 없죠.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 들어오는 것은. 왜냐하면 한 며칠 동안 또 많이 팔아놨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기계, 의약품, 건설업, 이런 쪽으로 좀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는 또 많이 팔았어요. 금융 투자는 오늘 지수방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요즘 지수방 안 하고 쉬고 있어요. 투신이 조금 돋보이게 들어오는데 이 투신하고 보험하고 사모펀드는 꼭 여러분들께서 수급 들어온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투신과 보험과 사모펀드가 사는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 각 개별 종목들은 꼭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사고 있는 공통점,
어떤 교점을 찾아보니까 그래도 있더라고요. 세 종목. 미래셋, 대우, 삼성전기, 심텍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미래셋, 대우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2018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제자리죠. 이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어떤 세력들이 매수했는지 살펴보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습니다. 최근 1년간 약 2150만 주 정도 매수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죠. 기관들이 이렇게 그동안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지 오르지 않았지만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인들 물량을 엄청나게 다 받아 먹어버렸습니다. 매수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정권업종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비중 축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종목은 비중 축소가 그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위치도 상당히 괜찮고 해서요. 한 번에 다 사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매수 여력도 보면 예전에 많이 매수했을 때 이만큼 매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니까 아직도 매수 여력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미래세대우 같은 경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삼성전기 한때 잘 나가다가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이 조정을 받을 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세력들이 팔지 않았다 아닙니까? 자, 기술적 분석 역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요때 일단은 단기적 고점을 찍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부터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세력들의 물량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 역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켜보다가요, 실제로는 조금 차트를 좁게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자, 계속 지켜보다가 요날 잘 봐야 돼요. 요날 좀 내려가서 요날 있죠. 요날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다 입니까? 그러면 판단 내려야 됩니다. 저때 판단해보고 아마 지금 이렇게 세력이 매수했고 고점으로 갔다가 주가가 떨어졌는데 다시 주가가 올라섰다,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 라고 판단되는 요날 세력들의 물량 이탈이 없다면 그 다음날이라도 한번 매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추가 매수 시점은 그 다음날이나 요 부근입니다. 그래서 요 날 수급 분석을 해서 세력들이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면 오늘도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상당히 괜찮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 단기 투자 관심 종목입니다 하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예전만큼 공격적으로 사지 않고 있는 마당에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이 삼성전기 지금 단기적으로 괜찮습니다.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 종목은 이미 들고 있다면 올해 좀 들고 가시고, 신규 접근으로는 이제 공부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 그렇게 접근하시지, 또 이야기 나왔다고 해서 사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심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서 본 삼성전기와 똑같죠. 잘 보면은 수급을 잘 보세요. 자, 일단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장기 고점이 한번 있었고요. 자, 이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다가 그때 세력들이 팔았으니까 하락을 했고 이때 상승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이 탈출하지 않고 다시 매수하는구나 하고 사실 이 다음날 요날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요날 매수가 들어가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전고점 오면 끊어물 수도 있는 거고요. 요때 끊어물 수도 있는 겁니다. 짧게도 들어갈 수도 있고 길게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최근에 다시 요때 다시 단기 고점이 오고 주가는 조정이 일어났는데 세력들의 물량은 오히려 더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이 오늘 있죠. 장중에 보고 있었더라면 사실 오늘 장중에도 이 종목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한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내일 괜찮습니다 사라 하기는 좀 그래요. 또 그리고 지금 세력들의 물량을 보면 예전에 이만큼 많이 매수했을 때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예전에 최고치로 매수했을 때하고 비슷한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미
세력들은 수급을 장악했다. 이제부터 이게 얼만큼 갈지는 물량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의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그냥 응원하는 거죠. 기존에 이 종목 들고 계시고 그간 흔드는데 팔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짝짝짝 박수 치주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 잘 하시라고 응원하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지금 이 종목은 들어가겠다. 이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 종목 정리 한번 해보면은 일단 장기 투자 관심 종목으로는 미래셋 대우 그리고 단기 투자 관심 종목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시장이 연일 참 피곤합니다. 그죠?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미중 무역 협상이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뭐 15일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참 말이 많습니다. 그죠?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도 워낙 뭐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참 앞날을 예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세력들이 특히나 또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 제끼니까 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데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관망하시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팔아라. 팔아라 그래. 팔아라. 어차피 내가 주식 지금 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는 뭐 퇴직할래도 한 10년 남았고 아니면 20년 남았고 아니면 15년 남았다. 아니면 하다못해 5년 남았다. 팔아라. 팔면 내 살게. 이런 개념으로 조금 싸게 살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편하게 접근하셔야지. 주식 투자는 너무 애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무언가를 만들고 노력하는 것은 애쓰면 나아지죠. 그런데 이 시장 자체가 원래 그래요. 내가 애쓴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매일 쳐다본다고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갈 때 되면 가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편한 마음으로 지켜봤으면 합니다. 자, 힘내세요. 자, 이상입니다.